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지로 군의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군의군은 군부대 유치가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했거나 채택 예정인 학교는 대구 98%, 경북 45%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아이천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저출생 극복 정책과제를 150개로 늘리고 3,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이 경주 시내권 숙박과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지로 군의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군부대를 품은 군의군은 군부대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지로 최종 선정된 군의군. 군의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군부대 유치 의사를 공식화하고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장연합회와 보훈단체협의회, 청년회, 노인회 등 지역단체도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의군 민 60%에 달하는 13,000여 명의 찬성 서명도 받았습니다. 군의군은 군부대 유치가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군부대 이전 지역의 해마다 생산 유발액 4,66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2,357억 원, 취업 유발 인원 4천여 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군위에서 군민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타운, 또 민군 상생 타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아이 키우고 또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완벽한 군위의 정주 환경. 대구 군부대 이전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비롯해 제50보병사단, 제5군수 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 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군부대를 외곽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후적지별 입지 특성을 반영해 첨단 산업과 교육, 의료, 공원, 관광시설 등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2작전사령부에는 경북대 병원 등을 포함하는 국내 최초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대행자 선정, 설계와 시공을 거쳐 오는 2030년까지 군부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데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쉽게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은 98%, 경북 지역은 45%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했거나 채택 예정인데 전국 평균은 30%대에 그쳤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수학, 영어, 정보 등 일부 과목에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를 풀고 제출하면 곧바로 채점이 돼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교사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찬반 논란 속 지난해 12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겨우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첫 해인 올해는 희망하는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장점이 많다며 학교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또는 우수한 학생들 각자의 그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적극 권장한다. 우리 뭐 예산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또 교육부 특교도 내려옵니다. 적극 권장을 하고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AI 교과서 선정 현황을 보면 AI 교과서를 채택했거나 채택 예정인 학교가 대구는 98%, 경북은 45%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32%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남, 세종과 대비하면 적게는 5배, 많게는 1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교육감의 성향이 채택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거의 대다수 시도가 50%가 안 되는 채택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구가 98%, 뭐 100%까지 지금 채택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독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 방침이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뭐 결정이 번복되거나 혹은 관리자가 교육청 방침이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강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속 올해부터 첫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 안착할 수 있을지는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 그리고 학업 성취도에 달려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전환을 위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저출생 극복 정책 과제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0대 과제를 올해 150대 과제로 보강해 추진하고 예산도 1,999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3,578억 원을 신속히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 등입니다. 또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에이펙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정상회의와 강요회의의 결정을 이행 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서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실무급 2천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이 회의가 열리는 보문단지 외에도 시내권 숙박과 음식점을 이용하고 동부사적지 일대 관광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가 오는 9일까지 열립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따뜻한 기부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14년째를 맞은 부천 희망재단이 지역 기부의 마중물이자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의 기부천사로 불리는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든든한 버팀목 아래 오랜 시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지역재단으로서 이제는 부천의 자랑이 된 부천희망재단의 정인조 명예이사장을 이정하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공익재단인 부천희망재단. 지난 2011년 3월 문을 연 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단 시작부터 함께한 부천희망재단 명예이사장 정인조 씨가 있습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 터를 잡은 부천에서 나눔에 처음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 서울 다니면서 우연하게 YMCA 시민대학을 1988년에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 부천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 뭐 행복하고 맑고
깨끗하고 또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정 씨는 지난 2017년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약정 기부하며 부천의 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올해 74살인 정 씨. 4년 전 칠순을 기념해 고향인 경남 합천까지 무작정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가 컸던 이유는 1km를 걸을 때마다 1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로 70대는 이제 2021년도에 여름에 임진각에서부터 저희 고향 마을까지 18일에 걸쳐 한 540km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아슬한 추억, 많은 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래서 완주를 했습니다. 정인조 씨는 지난 2022년 기준 법정 기부금을 포함해 21억 8천만 원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 기부금은 그동안 지역의 취약계층과 공익활동 지원을 비롯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기부 등에 쓰였습니다. 이제는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기부액이 모이는 부천 희망재단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 씨는 유산 기부를 포함해 30억 원까지 기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이 들면서 웰다잉 문화운동, 유산기부운동입니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신탁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은 그 아파트 재산이 부천희망재단으로 가게 하는 신탁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유산기부운동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지. 2년 전 부천 희망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정인조 씨.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정 씨가 일생 동안 뿌린 기부 철학은 점차 부천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천 희망재단은 지역 출신인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와 함께 기부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가 하면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지난해부터는 일상 속에서도 기부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기부하고 싶을 때 소액이라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부천에 든든한 그런 재단으로서 계속 오래 될 수 있도록.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남은 소망은 하나입니다. 100만 원 좋고 1000만 원 좋고 아니면은 1%도 좋고 0.1%도 좋다. 내가 이 지구로 여행을 왔다. 간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증표로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나누는 마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곳곳을 밝히는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도군 다로리 커뮤니티와 화양어울림센터를 찾아 농촌공간재산과 주민생활서비스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과 농촌소멸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로리 커뮤니티는 지난 2022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돼 10여 년간 방치돼 있던 보건진료소 건물을 카페로 바꿔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양어울림센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23년 준공됐으며 문화, 복지,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앞으로 맞춤형 지역 개발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회 경상북도 라이즈위원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경북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이끌어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경상북도 라이즈 체계의 고등교육 정책 결정을 심의 승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